대표님은 이제 전부터 그 투자처 주목해야 될 분야로서 우주항공 쪽, 특히 미국 우주항공 쪽을 계속 이제 주목을 하라고 하셨는데 그 이 우주항공을 갖다 이제 분류를 하자면은 뭐 제가 한번 분류를 해봤는데 우주 탐사가 있을 것 같고 네. 뭐 우주 여행이 있을 것 같고 뭐 또 다른 분야가 또 있습니까? 뭐 우주로 갈 수 있는 로켓 만드는 회사도 있고요. 아, 인공위성 제작하는 회사도 있고 발사체 만드는 회사도 있고 예. 이렇게 하면은 이제 되게 많은 종류로 나눌 수 있죠. 다양한데요. 그러면은 그 이제 우주항공 그런 회사들을 모아놓은 ETF를 좀 주목하라고 하셨는데 뭐 어떤 상품들이 좀 있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아까 여러 가지 산업 말씀하셨지만 그런 산업은 분류할 수 있는데 그런 일을 하는 회사가 많지가 않은 거예요. 뭐 그러다 보니까 예. 우주 개발인데 뭐 방위 산업체들 들어가 있고 뭐 전투기 만드는 회사, 드론 만드는 회사 예. 뭐 이런 데까지 이제 다 들어가 있고 예.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목할 기업들을 보면 지금 아직 상장 안 했는데 스페이스X 같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예. 여기는 정말 우주 개발도 하는 회사고 우주 여행도 아주 놀라운 우주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이런 회사고 지금 당장 눈앞에 와 있는 우주 여행을 실현할 회사는 버진 갤럭틱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네. 버진 갤럭틱하고 비슷한 우주 여행을 준비하는 블루 오리진이 있습니다. 블루 예. 오리진은 뭐 여러분들 스페이스X는 뭐 그 일론 머스크의 회사라는 거 잘 아실 거고 예. 이 버진 갤럭틱은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네. 여기 제가 2016년 12월로 기억하는데 예. 이때 처음으로 이 블루 오리진이 지구와 우주의 경계까지 로켓을 쏴서 그 로켓을 다시 지상에서 회수하는 데 성공했어요. 예. 근데 사실 이 기술을 개발하고 있던 건 스페이스X였거든요. 예. 일론 머스크가 화가 빵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달에 예. 그 어마어마한 팔컨 로켓을 저기 지구 궤도까지 올린 다음에 예. 다시 지상에서 회수하는 거를 보여줬어요. 아. 그러니까 이 블루 오리진 로켓은 쪼꼬만 건데 예. 이거 뭐 어마어마한 로켓이 갔다가 돌아오는 걸 사람들이 보게 되고 예. 처음에는 블루 오리진에 한 달 동안 꽂혀 있다가 다 스페이스X로 고개를 다시 돌린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예. 지금은 스페이스X가 이제 그 팔컨 9 로켓 하나가 아니라 3개짜리를 묶은 팔컨 헤비, 그러니까 엔진이 팔컨 9이 엔진이 9개예요 하나가. 예. 이게 3개가 묶여 있으니까 예. 27개 엔진이 동시에 점화해서 올라가는 이런 로켓을 시험 발사에서 성공도 했고 예. 이거를 우주 여행에 쓸 스타쉽이라는 우주선에 장착해서 지금 연습 중입니다. 예. 발사하고 다시 수직으로 내려오고 하는 거를 지금 연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회사들을 담은 이제 아직 스페이스X는 상장되지 않았습니다. 블루 오리진도 그렇고요. 버진 갤럭틱은 상장된 상태고요. 아, 그것만 상장됐군요. 예, 그래서 실제로 우주 항공 ETF가 날아가려면 네. 얘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네요. 예, 그 주변에도 또 다른 회사들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딴 회사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 어떤 게 담겨 있죠? 그러니까 뭐 지금 ARKX 같은 경우는 뭐 좀 이상한 회사들도 들어가 있고 그러거든요. 네. 이런 ARKX와 유사한 ETF로는 전에 제가 한번 인공지능이 운영하는 ETF 켄쇼를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예. 그때 조금 말씀드렸는데 그 ROKT 예. 락트라고 부르는 예. 이런 이 ETF가 비슷합니다. 예. 편입한 회사도 많이 겹쳐 있고요. 예. 그다음에 재밌는 이름의 ETF가 하나 더 있는데요. 예. UFO입니다. 우주를 떠올리게 되네요. 예, 바로 떠올리죠. 예. 여기 담겨져 있는 회사들 보면 로럴 스페이스라든가 버진 갤럭틱, 그다음에 막사 테크놀로지 같은 빵빵한 회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주목해 보시고요. 그러면은 뭐 ROKT나 UFO나 네. ARKX나 또 비슷비슷한 종목들을 갖고 있겠네요. 공통된 회사들이 기본적으로 꽤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차별화를 해야 되니까 엉뚱한 회사들을 조금 담고 있는 데들이 있습니다. 예. ROKT는 저 뭐 심해 개발하는 뭐 그런 회사도 또 들어가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ARKX 같은 경우는 저 위성 전화 업체 이리듐 이런 회사 포함하고 있고 예. 아까 지구 저궤도 우주여행 상품 만들고 있는 버진 갤럭틱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방산 항공기업 크레이토스, L3 해리스, 로키드 마틴, 보잉 뭐 이런 전투기 만드는 회사, 항공기 만드는 회사들 들어가 있고요.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중에 주목받고 있는 징둥닷컴도 들어가 있는데 이게 갸우뚱하죠. 그게 왜 들어가죠, 거기에? 우주항공에? 농기계 업체 트림블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보면은 넷플릭스도 들어가 있었나? 뭐 그런 거 같기도 한데요. 네. 뭐 어쨌든 이런 회사들을 지금 편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보면 아직 편입할 회사들 중에 막강한 데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은
그 버진 갤럭틱이 지금 일단 선두주자고 나머지 스페이스X나 블루 오리진이 따라가는 형국인데 나머지 두 회사들이 또 상장되고 하면은 이쪽 시장이 나름대로는 굉장히 좀 커지겠군요. 아, 근데 버진 갤럭틱이 앞서 있다는 기술적으로 앞서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예. 우리가 여행만 놓고 보면 우주 여행을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 예. 우리가 이제 대기권 끝이 어디냐면 뭐 우리가 뭐 대륙권, 성층권 뭐 이러다가 맨 마지막에 10권이 있습니다. 여긴 옛날 80km 고등학교 생각이 나네. 네, 80km 이상인데 이 로켓이 정확하게 85km까지 올라갔다가 그냥 내려옵니다. 예. 이게 지금 버진 갤럭틱이 준비하고 있는 여행인데요. 예. 요게 1단계고 예. 2단계는 한 3,400km 상공.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 국제 우주 정거장 같은 게 있습니다. 예. 그런데 갔다 오는 여행. 아. 이거는 스페이스X가 준비하고 있고 예. 마지막 3단계 여행은 달나라 화성 가는 여행입니다. 목적지를 두고 가는 거죠. 거기서 놀다가 오는 겁니다. 이거는 스페이스X는 꿈도 못 꿔요. 아, 예. 대신 이런 건 버진 갤럭틱 같은 회사가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제가 버진 갤럭틱이 우주여행의 선두가 아니라 첫 번째 관문을 열어 제치는데요. 다음 달 되면 버진 갤럭틱이 이제 마지막 시험 발사를 하게 될 겁니다. 발사가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은 비행기 모선에다가 로켓을 끼워가지고 예. 그냥 비행해서 활주로 해서 올라갑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상 15km까지 올라간 다음에 얘를 딱 떨어뜨려요. 예. 로켓을. 예. 그러면 얘가 그때 점화를 합니다. 그래서 쫙 해서 순식간에 85km까지 올라간 다음에 자유낙하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무중력 상태가 되겠죠. 예. 자유낙하하면서 무중력 상태를 체험하면서 예. 다시 지금은 이제 미국 뉴멕시코주에 가면 스페이스포트 아메리카라는 자기네들 공항이 있어요. 예. 거기로 딱 돌아오게 되죠. 모선은 15km까지 올려준 다음에 예. 다시 공항으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거기 실린 로켓은 85km까지 올라갔다가 자유낙하에서 다시 공항으로 돌아옵니다. 예. 지금 이런 여행을 준비하고 있고 지금 가격은 25만 달러, 3억 원 한 3. 정도 되고 예. 줄 서 있는 사람은 600명 예. 정도 되고 이 로켓에 어느 정도 탈 수 있냐면 조종사 2명, 네. 6명의 승객, 8명이 타는 로켓입니다. 그러니까 100번 오르락 내리락 해야 이 600명이 다 소진될 텐데 예. 실제로는 이제 여행 시작하면 이제 눈치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돈은 많으나 예. 저러다가 끝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한 100번 성공할 때까지 기다릴 거고 예. 그때 되면 또 밀려 들어올 거로 생각됩니다. 아. 이렇게 해서 그 버진 갤럭틱이 이제 우주 여행을 민간에게 열어 제치는데요. 이 기술을 연구하기 위해서 지금 20년도 더 노력을 했어요. 예. 투자한 돈이 엄청나겠죠. 그렇겠는데요. 네, 비행기 추락 사고나 하고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예. 그런데 과연 얘네들은 왜 이런 여행을 준비했을까? 이거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번 예. 이게 지구입니다. 예. 이게 지구인데 여기서 로켓을 빵 쏴서 이렇게 비행기로 올라간 다음에 빵 쏴서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예. 그래서 다시 제자리로 내려와요. 예. 근데 목적지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LA에서 아니면은 뉴멕시코주에 있는 스페이스포트 아메리카에서 딱 모선에 띄워서 딱 올라가요. 네. 얘가 다시 안 돌아오고 인천공항으로 와요. 예.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여기 내려가는 거하고 여기서 여기 내려가는 거하고 시간차가 별로 없어요. 아, 그렇겠군요. 내려올 때니까 어차피. 네. 일로 내려오나 일로 내려오나. 예. 그 다음에 뭐 거의 엔진 끈 상태로 내려오기 때문에 예. 연료가 더 드는 것도 아니에요. 얘네들은 우리가 비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LA에서 인천공항 날아오려면 뭐 12시간, 13시간 이런 거를 생각하는데 예. 얘들은 다 해서 2시간. 아, 그게 2시간밖에 안 걸리나요? 예. 이론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로켓으로 올라갔다가 자유낙하에서 떨어지는 거니까 아. 엄청나죠. 예. 이게 원래 그 뉴멕시코주에서 운항할 때는 이게 딱 90분 걸립니다. 예. 그러니까 적어도 1시간 반이니까요. 2시간이면 그냥 끝나는 여행이에요. 전 세계를 다. 그래서 얘네들은 비행의 개념을 바꿀 회사예요. 지금 항공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로켓 크기를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뭐 50명, 100명 이렇게 되고 가격이 쫙 떨어뜨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스페이스X가 팰컨 헤비 로켓을 쏠 때 예. 그때 뭐 카운트다운 해갖고 점화 그러고 빡 하는데 뭐 얘는 막 천천히 올라가죠.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처음엔 이렇게 올라갑니다. 예. 엄청난 에너지를 떼는데 얘가 막 못 올라가요. 예. 이게 공기압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이걸 예. 뚫고 올라가야 되니까 예. 이 무거운 게 올라가려니까 이렇게 에너지를 써도 잘 못 올라가는데 이때 쓰는 에너지가
뉴욕시 전체가 그때 쓰고 있는 에너지하고 똑같아요. 아, 그 정도로 많이 쓰는 거예요. 엄청난 양을 쓰는 거죠. 그런데 예. 버진 갤럭틱은 이 비행기는 그냥 비행기 한 대 띄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가격 면에서 엄청나게 유리한 거죠. 이렇게 하면 얘네들은 지금은 비싼 가격을 받고 있고 그냥 우주여행 한다고 갔다 제자리 돌아오는 걸 하고 있는데 예. 결국은 큰 우주선 만들고 뭐 이게 우주선이라고 해야 될지 비행기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걸 만들어서 상업 비행을 싹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공 수요를 대체하려는 네. 그런 의도가 2시간 있는 만에 거군요. LA에서 인천으로. 좋아할 사람들 엄청 많죠. 돈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거 타죠. 그러네요. 예. 와. 근데 아까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행되고 있습니까? 1단계 우주여행은? 그 1단계 우주여행을 버진 갤럭틱이 제일 먼저 하는 거고 다음 달 시험 비행 끝나면 아마 8월 9월쯤 되면 이제 1번 선수들이 타게 될 겁니다. 아, 그게 이제 85km까지 네, 올라갔다 오는 다시 내려오는 첫 번째 상업 비행입니다. 여기에 그 버진 갤럭틱을 운영하고 있는 리차드 브랜슨도 같이 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주선을 이용해서 항공 수요로 대체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그러니까 우주 여행하는 것과 똑같은 체험을 하면서 예. 시간은 뭐 대폭 그쵸. 줄어드는 그러네요. 이런 여행을 예. 만들어내는 게 예. 지금 브랜슨의 꿈이고요. 이게 지금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20년 만에. 아, 그 공간 개념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지구 안에서 움직이면서 여행하는 개념을 완전히 우주 여행하고 결합을 해서 정말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여행으로 바꿔버린 거죠. 이제 좀 이해가 갔습니다. 예. 그리고 그 좀 또 하나 특이했던 게 그 스페이스 X에서는 위성 통신 사업도 지금 하고 있다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사실은 이거를 할 수 있었던 배경은 로켓을 재활용하는 기술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들은 로켓을 발사하면 네. 옛날에는 1단 로켓 분리, 2단 로켓 분리해서 바다에 풍덩풍덩 빠졌잖아요. 예, 예. 그런데 아까 연료 엄청나게 들어간다고 했는데 네. 실제 로켓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비용으로 환산해 보면 연료비는 3% 정도밖에 안 돼요. 97%를 다 버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얘네들이 이 로켓을 회수해서 예. 다시 정비해서 다시 쓰는 거예요. 그게 위성 통신으로 들어가요?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싸게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연료만 재주입하고 다시 발사한다고 이렇게 개념을 한번 정립을 해보시면 네. 예를 들어서 1조짜리 로켓에다가 위성을 쏘아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고 보면 위성을 아무리 많이 싣고 올라가도 이게 예. 비싼 설치비가 무지무지 비싸게 들겠죠. 예. 하지만 그 로켓을 다시 회수해가지고 또 실어가지고 또 보내고 네. 다시 회수해서 실어서 또 보내고 예. 이렇게 하니까 연료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하는 게 뭐냐면 팰컨 9 로켓을 얘네 프로젝트 이름은 스타링크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예. 가끔 이게 테슬라 사업으로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테슬라 거 아니고 스페이스 X 겁니다. 예. 네. 뭐 스타링크에 약간의 혜택을 받긴 하겠지만 테슬라는 스타링크하고는 거의 관련이 없다는 거를 잘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투자할 때 제일 헷갈려하는 게 이런 거예요. 예. 일론 머스크 거니까 뭐 네가 하나 내가 하나. 근데 회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 자, 팰컨 9 로켓을 활용해서 예. 지상 2,000km 이하의 지구 적에도 보통 네. 1,100에서 1,300km까지 올라갑니다. 아까 1,300. ISS 예. 위치하고 비교해보면 훨씬 더 높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예. 여기에 11,925기의 위성을 깔아버립니다. 지구를 뺑 둘러싸요. 지금 아직은 한 건 아니죠. 하고 있습니다. 아, 많이 깔고 쐈고 있어요. 깔았고 예. 북미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는 지금 서비스를 시작했고 품질도 상당히 좋다고 그럽니다. 예. 아직 위성이 이게 꽉 차 있지는 않으니까 예. 조금 품질에 좀 문제가 생길 때가 있긴 하지만 그걸 쓰는 사람들은 상당히 만족스러워한다고 제가 얘기를 현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들었습니다. 거기 만여 개 넘게 지금 깔고 있는 중이에요. 거의 12,000개죠. 12,000개. 예. 와. 이렇게 되면 통신을 우리 지금 5G 저도 아직은 LTE인데 네. LTE급으로 통신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요새 막 계속 얘기 나오는 6G인가요? 아닙니다. 4세대 LTE급입니다. 아니 지금 그 위성을 이용해서 하는 통신 아닙니다. 서비스. 6G는 속도가 예. 5G보다 엄청나게 빨라야 되는데 네. 지금 요 서비스는 4G니까 예. 지금 우리가 상용화한 5G보다 못한 기술이에요. 네. 그런데 예. 이제 그런데 그걸 왜 할까 뭐 이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외국에 가면 뭐 하세요? 로밍해서 가죠. 그렇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로밍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전 세계가 하나로 묶여 있는데. 자, 그러네요. 그다음에 위성에서 바로 되니까. 저 여기 와서 저 사실은 뭐 이
데이터 다 썼는데요. 그러면 제가 와이파이 혹시 번호 예, 알려주세요 와이파이, 이러죠. 그럴 예. 필요도 없어요. 예. 와이파이 찾을 이유도 없어요. 그냥 노트북 항상 연결돼 있고 예. 내 전화기 항상 연결돼 있고 전 세계 어디나 똑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통신 기업들의 큰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를 좀 유심히 봐야 되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거기서 제가 궁금한 게 저희 방송 같은 경우도 이제 생방송 연결할 때 SNG라고 해서 위성을 연결해서 하는 그런 게 있는데 3초 정도 그 시차가 있어요. 네. 거기가 뭐냐 올라갔다 다시 내려와야 되니까. 맞아요. 근데 이 경우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자, 어떻게? 그게 정말 중요한 걸 지적을 해주셨어요. 네. 다시 물컵이 필요합니다. 아까 85km 뭐 이만큼 올라갔는데 예. 이게 지구입니다. 근데 이 지구에다가 지금 낮게 11,925기를 깔았어요. 예.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높이 띄워놓으면 인공위성을 예. 이거 이만큼 거의 지구의 40% 영역을 커버할 수 있고 그러면 이쪽 저쪽에서 한 3개 정도를 띄워놓으면 인공위성 3개로 할 수 있을 텐데 왜 인공위성을 저렇게 12,000개 가까이나 띄울까 이제 이런 의문이 들죠. 예. 그게 지금 말씀하신 그것 때문이에요. 아. 이게 속도 지연 현상 때문에 예. 이게 36,000km 정지궤도 위성을 쓰게 되면 예. 0.25초 정도 속도 지연이 생겨요. 아. 그걸 없애기 위해서 그냥 1,000km 정도에서 1,300km 정도로 예. 확 낮춰서 그냥 거의 지연 현상 없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아. 재밌지 않으세요? 어, 근데 이런 프로젝트를 예. 스페이스X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도 예. 카이퍼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여기는 예. 위성 수는 조금 적습니다만 예. 어쨌든 거의 똑같은 사업을 지금 준비해서 시작했고 그 다음에 원웹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예. 얘네는 이제 뭐 버진이나 에어버스 그 다음에 소프트뱅크도 투자한 프로젝트인데요. 이 원웹 프로젝트도 이름이 하나의 웹이잖아요. 예. 원웹. 그러니까 원웹. 하나로 다 쓰는 이런 프로젝트들을 지금 열심히들 하고 있고 예. 원웹은 아마 시험 서비스 정도까지 가 있을 겁니다. 아주 이제는 우주에 가서 통신 경쟁을 하는 거죠. 아니 너무 지금 뭐 미래 상황이 지금 뭐 이렇게 눈앞에 쭉 그려지거든요. 지금 벌어지는 일입니다. 투자는 좀 약간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해야 되죠. 좀 조심스럽게 가야 된다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묶은 ETF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잘 나가는 회사에 투자하는 게 낫다고 하는 게 제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버진 갤럭틱하고 스페이스X가 가진 기술을 비교하라고 하면 예. 스페이스X가 하늘과 땅 차이만큼 더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아, 하지만 예. 우주여행에 물꼬를 트는 회사는 버진 갤럭틱이고 예. 사람들은 버진 갤럭틱을 주목하게 될 거고 예. 또 하나는 이 버진 갤럭틱이 만들 아까 말씀드렸던 비행의 개념을 바꾸는 그런 비즈니스들이 이제 발표가 될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투자자는 잘 나갈 회사도 중요하지만 투자 수익을 많이 얻는 회사가 좋은 회사니까 그렇겠죠. 예. 그런 측면으로 보면은 ETF보다 개별 종목이 더 잘 갈 수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좀 우려스러운 게 이런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제일 나중에 우리 인류의 미래에 가장 크게 관여하게 될 회사를 꼽으라고 하면 구글을 꼽아요. 구글은 언어부터 위치, 심지어 통신, 지도, 뭐 자율주행 안 하는 게 없지. 그렇죠. 로봇도 예,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구글의 회사의 기업을 운영하는 목적을 제가 찾아봤어요. 예. 뭐라고 돼 있냐면 세계 정보를 수집하고 예.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정보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을 강화하여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건 뭐냐면 오. 나쁜 식으로 해석을 하면 이거를 인간이 하는 모든 활동을 통제하고 이게 모든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하고 예. 이거를 사람들을 통제하는 데 활용한다로 들려요. 저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일론 머스크가 조병하게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예. 요놈 봐라. 오늘 일본 갔네. 전화기가 일본으로 가 있어요. 제 전화기가. 지금 구글 말씀하시다가 왜 일론 머스크가 나왔죠? 구글이 그런 일들을 가장 폭넓게 하고 있고 예. 여기는 이제 구글은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 내 휴대전화에 깔려 있는 OS, 마케팅 채널, 뭐 구글맵, 뭐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할 거고 예, 자율주행 기술들을 확보되면 그 차가 다 정보 수집하는 장치로 쓰일 수 있고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통신 하나만 놓고 보는 거예요, 제가. 예. 자, 만약에 스페이스X가 내가 이 통신에 가입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다 알죠. 예. 거기에다가 뭐 카드 사용하는 것까지 다 넣어서 지금 쓰고 있잖아요, 전화기에다. 그렇죠. 얘 봐라, 여기 가서 이거 하고 있고, 얘 이거 하고 있고, 예. 카드 또 결제했네, 뭐. 예. 다 알고 있는 거죠. 사생활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전 세계에서 다 수집하고 있는 거죠.
무섭죠. 무섭네요. 예, 이런 세상에 대한 우려도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그 기술 기업을 통제하겠다고 바이든 정부가 얘기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우려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국가도 못하는 일을 기업들이 다 하는 거예요. 국가도 모르는 일을 기업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할 거냐면 국가가 얘네들하고 연합을 해서 국가가 통제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게 하겠네요. 예. 더 가면 재미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제 궁금한 점이 네네. 그렇다면 우리나라 지금 우주항공 쪽은 어느 정도 이렇게 진척이 있고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우주항공 산업은 제가 얘기하는 그런 수준하고 한국하고 비교해 보면 조금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카이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그 KF-X 시제기 제작해서 내일인가 모레인가 이렇게 출고할 텐데요. 예. 놀라운 일이죠. 진짜 전 세계가 깜짝 놀라고 있고 제일 많이 놀란 나라는 미국입니다. 예. 못할 줄 알았더니 정말로 하고 특히 핵심 기술 4가지는 주지도 않았어요. 아. 뭐 그 에이사 레이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그거 거의 다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애들이 우리 레이더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예. 그거는 한화에서 만든 것 같은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만든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보면 무궁무진한 발전의 속도에 있어서는 엄청난 속도로 따라잡고 있구나라는 느낌이지만 기술 격차는 좀 생각하기 어려운 수준이고 하지만 기업은 돈 버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뭐 예. 기술 격차 있다고 뭐 돈 잘 벌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런 거로 보면은 지금 한국 우주항공이라든가 한화 같은 경우에도 아주 성장 가능성은 크다. 예.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KF-X 같은 경우는 예. 뭐 수출 가능성도 되게 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기업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예. 투자자들은 그걸 보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하지만 미국하고 비교해 보면 그거는 좀 비교를 하면 안 된다. 아직 거리가 네. 상당히 많이 할 이유가 별로 없다. 뭐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올해 2021년은 거품이 일단은 굉장히 상당히 만들어지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 아직은 돈 벌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그 실적을 잘 보고 투자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흥미진진하게 정말 다양한 분야 강의를 해주신 우리 저희 조병학 부대표님 감사드립니다.